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중력입니다. 자, 오늘은 인기 급상승 콘텐츠 저번에 이어서 했던 모바일 게임을 오늘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게임들이 이제 급상승 게임으로 있을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공감게 이제 저번에 했었었죠. 절대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채팅 올려놓으면 안 됐어, 젠장.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봤던 거랑 똑같네요. 왜 그러지? 자, 그러면 평점이 4.6이야. 뭔데 이게? 이게 뭐하는 게임이야? 이게 책으로 내가 선택해서 나가는 거야? 뭐야?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관이 참 취향에 맞네요. 스토리도 세밀하게 짜여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엔딩까지 업데이트되면 진짜 인생 게임 될 듯.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야, 이거 4.6이면 개쩌는 거 아니냐? 약간 선택하면서 가는 건가 봐.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033. 네. 재밌어 보이던데? 재밌는데 엔딩 보기가 어렵다고? 오케이. 야, 이거 개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난 이런 선택지 게임을 잘해. 나 진짜 워킹데드 장인으로서 진짜 딱 말해줄게. 그냥 깨. 자, 뭘 하면 살 수 있고, 뭘 하면 죽을지 딱 알아. 진짜 그냥 딱 긁기만 알아봐도.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면 우리 구독하기, 좋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핵전쟁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난 뒤 서울은 폐허가 되었지만 몇몇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곳에 은신처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은 이 인구 100명도 채 안되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것들을 키우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네. 전쟁이요? 체력이 3목숨이고 멘탈도 3개고 돈도 3개네. 오, 좋아.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벌써 18년 전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누가 쏜 건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서울의 상공에 폭발했고 도시는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죠. 소문에 따르면 군대, 강도, 괴물, 미친 AI, 전염병, 입대 영장, 오씨, 온갖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재해가 한꺼번에 찾아왔다고 해요. 당신의 어머니는 직업 군인이었는데 출산 휴가 중이었던 그녀는 갓 태어난 당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데리고 산속에 숨기로 했어요. 바로 여기 말이죠. 이곳은 안전한가요? 정말 다행히도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큰 위험 없이 잘 견뎌냈어요. 이따금 길을 잃은 노상 강도나 굶주린 거대 너구리 같은 것들이 아씨, 부금에 놀랐잖아! 아씨, 깜짝이야. 왜 이딴, 심장 아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공동체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을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외부의 공동체의 위치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덕분이었죠. 힘든 세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경비를 서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죠? 당신은 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이 세계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뭔가 많거나 크거나 대단히 잘못되었거든요. 아마 방사능 탓일 것 같긴 한데 당신의 친구인 리트리버는 다행히도 건강히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이에요. 아마 산에 살고 있던 들개의 후손인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진짜 리트리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면 이게 골든 리트리버인 거죠. 그렇군요. 또 뭐 없나요?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마저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혹시 벌써 지루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신 얘기라고요. 당신 얘기. 어쨌거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기기를 조립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로봇 장난감은 진작에 졸업하고 어른들이 사용하는 기기나 공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레고를 굉장히 잘 만들었죠. 당신에게 공돌이 기질이 타고날 것 같아요. 공돌이 기질이 뭐야? 잠깐만요. 자, 공돌이가 뭔가요? 잠깐만요. 공돌이 뭐야, 공돌이? 공대에 다니는 사람이 공돌이라고? 여러분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약간 라디오 느낌. 라디오 느낌으로.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신의 이야기꾼이에요. 사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당신의 18번째 생일인데 심부름을 나갔다 돌아오니 어찌된 일인지 가족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군요. 이제야 선택지가 있어. 서프라이즈 파티! 저 이야기 알아요. 넘어가자고요. 서프라이즈 파티? 당신은 들뜬 마음으로 집 곳곳 돌아다니다가 헛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엄마? 아빠? 정말로 가족들은 당신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생일상도 차려져 있었고요. 그러나 당신보다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어떤 악마 같은 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난장판이 된 헛간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은 총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가족들의 시체. 갑자기 죽어? 갑자기 왜? 아니 지금 사람들끼리 핵전쟁 나가지고. 근데 맞아, 저런 이제 내가 저런 드라마류로 많이 봤는데 영화나 저런 세상이 되면 인간들이 더 무서워. 진짜로. 여기 진짜 만약에 전쟁 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조심하세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 몇몇 죽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만 여태까지 평화롭던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커녕 총성조차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곤 어머니가 평소 하고 계시던 십자가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 녀석 돈을 노렸구만. 근데 이 시대 때 굳이 돈을 노릴 필요가 있나? 슬픔,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마을을 뒤엎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내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경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사사시 수색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제 철문과 빗장을 달고 열쇠와 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쟁기는 칼이 되었고 사람들은 겉으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했으며 맞아 이거 한 명이 그러면 그래. 마을은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나하던 부동산 아저씨는 도심으로 내려가 총을 구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밤중에 마을을 떠나려고 곡식을 몰래 챙겨두던 청년이 붙잡혀 마을 회관 쪽방에 갇혔습니다. 나는 나가서 놈을 찾아낼 거야! 당신이 직접 마을을 떠나서 범인을 잡겠다고 말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밖을 위험한 건 알지만 선뜻 당신을 붙잡으려 하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아직도 당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이 떠나면 마을은 다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짐을 들고 호련히 서있는 당신에게 폐품업자 김씨가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말합니다.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불친절할 거다. 영문도 모른 채 다치고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 너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너가 약하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쓸만한 것을 모으고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마친 뒤 당신은 생애 처음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우거진 서울 폐허에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거 그 신도레 아니냐 웹툰?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도 크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가슴이 뛰는 것도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아 이제 시작이야? 좋아 가보자! 당신은 풀스벌레 치고 나가다가 근데 붕소리 왜 이렇게 다 커? 오케이. 자 뭔가 지나가다 발에 뭔가 물컹한 밟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니 으악! 시체가 있네요. 놀랍게도 풀숲에 위장하기 위한 복장을 갖추고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뻔했습니다. 저건 길리슈트라는 건데요. 저게 뭐냐면 아니다 전 가만히 있을게요. 시체가 꽤 부패해서 끔찍하고 역한 느낌이 듭니다. 복장을 벗겨. 당신은 끔찍한 기분에 애써 누르면 시체의 복장을 벗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는 거군요. 은신술에 대한 노하우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시체를 보면 멘탈이 많이 약화됐기는 게 문제지만 이제 저런 길리슈트를 이제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뭐 아이템들이 숨어있을 수도 있어요. 먹을 거라든가. 근데 멘탈이 좀 많이 부서졌네. 왜 이렇게 약하지? 넓게 펼쳐진 쓰레기 더미를 밟고 지나가고 있는데 발밑에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물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장난감 같기도 하고요. 도토리 같기도 한 묵직한 동그란 기계 장치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수수께끼의 물체를 꼼꼼히 관찰했지만 도저히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전작이 펄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걸 두고 길을 떠납니다. 어이 거기! 카키색 점퍼를 입은 험상궂은 아저씨가 당신을 부릅니다. 혹시 청산모 못 봤나? 거의 다 잡을 뻔했는데 이 멍청한 놈이 부러져 버렸어. 아저씨 자기 옆에 뽀르퉁한 표정으로 서있는 소녀는 머리를 툭 치며 말합니다. 좀 도와주게! 고기를 못 먹은 지 꽤 돼서 말이지. 이거 리트리버 맡기면 안돼. 이거 멘탈 리트리버 죽으면 멘탈 진짜 박살나거든요? 이럴 땐 직접 주변을 살펴봅니다. 당신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청설모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면 됐네! 어쩔 수 없지. 도와줘서 고맙네. 아저씨는 씁쓸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대충 잠자리를 마련하고 콘크리트 틈에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폐허 서울에서의 삶은 좀 적응이 됐나?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던 폐품업자 김씨가 웃으면서 서 있습니다.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걱정했단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즉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꽤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구나. 우린 내가 자랑스럽다. 김씨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김씨는 당신에게 약간 돈을 좀 챙겨주었습니다. 주는 건 거절 안 해요? 사실 너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어서 급히 쫓아간다. 김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헛간 뒷산에서 군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발견됐어. 우리 마을 사람 것일 리가 없지. 발자국이 찍힌 흔적으로 보건데 사람 수는 셋. 이런 세상에 군화를 신었다면 군인일 것 같은데 군인 3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라면 어디서든 눈에 띄기 쉬울 거야. 자 군인 3명! 곧장 마님으로 가라. 김씨가 말합니다. 마님은 전쟁 후 가장 큰 술집이야. 해화역 근처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오간다고 하니 찾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놈들을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 당신은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는 10개 미소를 지은 뒤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님이 눈치챘어. 이거 김씨가 부모님을 죽인 용의자야. 이런 세상에서 너무 친절해. 그냥 친절한 것도 아니고 과하게 친절해. 하지만 김씨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느끼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껴서 돈을 준 거일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용의자 1이에요. 예.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에 곤봉과 나무 막대기로 무장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등에 이상한 깃발을 꽂고 알아듣기 어려운 고호를 외치며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가? 교황님을 믿고 헌금을 내게! 제일 선두에 있던 이빨 빠진 노인이 당신을 붙잡고 외칩니다. 우리는 교황군, 교황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지. 협조하는 게 좋을 거다. 노인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으스대며 말합니다. 아 근데 돈이 있어서 돈을 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여줘? 십자가를 가져가서 그런가? 와 이거 어렵네. 돈을 냅시다. 예, 괜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덩치 큰 남자는 셀 수도 있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헌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빨 빠진 노인이 킬킬대며 돈을 세봅니다. 신실한 신자로군.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황님을 찾게. 길을 걷다 노인 둘이 땅바닥에 담요를 깔아놓고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당신이 지나가면 슬쩍 쳐다보자 그중 한 노인이 당신을 부릅니다. 어이 꼬마, 안 바쁘면 이리 와서 포커 한판 하자고. 돈 걸고. 그냥 간다. 당신이 높은 아스팔트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을 향해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아파요. 커다란 가방을 맨 17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절박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요원합니다. 남는 약이 있으면 뭐든 좋으니 나눠주실 수 없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야 이걸 줘야 돼? 야 이건 애매해. 도움을 주는 거 좋아. 언제든 게임에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게임에선. 그렇지만 굉장히 소중하거든 이 의약품이란 건. 줘봅시다. 예. 오케이 줘볼게요. 예. 의약품이 없네. 미안해 없어.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는데 쪽팔리네. 미안. 없어. 미안해. 없네.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자는 꾸벅 인사하고 황급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당신은 길을 걷다가 보따리 상인을 만났습니다. 보따리 상인은 자신이 광화문에서 왔다고 말하며 그곳 지하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가져온 책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가 말하길 광화문은 진기한 것들이 많지만 그만큼 위험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해서 장사가 안되면 다시는 광화문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군요. 뭘 살까요? 총으로 해결하자. 층간소음 총으로 해결하자. 안돼. 그럼 내가 먼저 죽는다고. 이런 젠장! 이런 더러운 세상. 층간소음을 총으로 해결하면 내가 먼저 죽어. 그러면 살 게 없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당신은 구경만 좀 하다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길에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무언가 불쾌한 앵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당신 손바닥만한 미친씨 모기가 톱날 같은 입을 휘두르며 당신 목덜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팔을 휘젓고 움직여봐도 당신을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뭐야 있는 게 없어. 잡는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녀석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 징그러운 녀석은 손쉽게 당신을 피하며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목덜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녀석은 피를 빨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물린 곳이 딱딱하게 부풀어 오르며 무지 아픕니다. 길을 걷다가 발에 무언가 걸려 확인해보니 낡은 연갈색 배낭이 버려져 있습니다. 야오, 그 안에는 생수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전한 거 맞겠죠? 근데 이런 거 마시면 안 되지 않나? 마시지 마. 당신은 의심스럽게 생수를 쳐다보며 다시 그 자리에 둡니다. 당신이 어느 허름한 방에 먼지 쌓인 사물함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튼튼한 자물쇠로 잠겨있군요. 자물쇠 따기, 권총 쏘기. 와, 뭐 다 없어 젠장. 뭐 어쩔 수 없죠. 당신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상상만 하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떠났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폐품업자가 김씨가 말했던 술집 마님에 도착했습니다. 전쟁 전에 술꾼들이 즐겨 찾던 침침한 분위기의 2층짜리 술집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판자와 슬레이트로 아슬아슬하게 짜맞춘 5층짜리 건물이 되었습니다. 술집보다는 술탑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일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테이블, 손님, 술 등 갖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군요. 마님의 주인인 이모의 엄격한 방침에 따라 마님은 난동꾼, 싸움꾼,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값을 낼 돈이 없는 손님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먼저 내주셔야 됩니다. 입구에서 입장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확인하던 보초가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서요. 제가 돈을 냈습니다. 당신은 테이블을 하나 잡고 술을 주문했습니다. 전쟁 이거 근데 돈을 너무 이상한데 막 썼나? 근데 이거 안 내면 이거 또 뒤질 것 같아서 당신은 테이블을 하나 잡고 술을 주문했습니다. 전쟁 전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나왔지만 불순물도 좀 있어 보이지만 단숨에 그것을 들이킵니다. 술을 처음 먹는 티를 너무 내서 그런지 주변에 엄청 낄낄대는군요. 뭐 어쨌든 필요는 싹하십니다. 이모 부를 걸 그랬나? 사람들과 대화한다. 하하하, 어린 친구가 술을 잘 먹네. 여기 앉아 놀자고. 뚱보 공씨가 당신의 등을 탁 치며 짠을 권합니다. 당신은 공씨 링 틈에 앉아 함께 술을 나눕니다. 다행히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다는 듯이
이내 자기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인놈들한테 그렇게 말했지. 그럼 군복에 묻은 핏자국은 뭐여? 하고 공씨가 킬킬거리며 말합니다. 군인이요? 요즘 세상에 군인이 있어요? 아, 우리 어린 친구 군인은 당연히 없지. 뚱보공씨가 당신에게 고개를 돌리며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전쟁 때 군대는 개박살이 났어. 지휘체계도 무너지고 빨갱이와 괴물들 습격에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멍청하게 대처했지. 요즘 군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다 사기꾼이야. 어리숙한 사람들을 겁줘서 등쳐먹을 생각하는 강도거나 현실을 부정하려는 정신이... 아씨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자, 현실을 부정하려는 정신 이상자들이거든. 내가 본 놈들도 그런 놈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내가 본 건 세 놈이었어. 한 놈은 코스프레라도 하는지 장교복을 입고 있더군. 명륜동 일대를 수상하게 기웃대고 있길래 한마디 하니까 둘러대다가 사라졌어. 공씨가 킬킬대며 술잔을 입에 가져가자 유약해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입을 엽니다. 그거 혹시 칠경비단 아닐까요? 요즘 한창 얘기가 많던데. 그 말을 들은 공씨가 술잔을 테이블에 콱 내려놓고 소리나게 내려놓고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칠경비단 같은 소리도 꺼내지도 마라. 그놈들은 군인 흉내내는 양아치들이야.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부를 필요 없다고 말했잖냐? 칠경비단이 뭐죠? 쌓여진 분위기 속에서 젊은 남자가 더듬더듬 말을 계속해 나갑니다. 칠경비단이라고 하면 원래 전쟁 전 국군 수방사 산하부대인데 요즘 자기들을 칠경비단이라 부르면서 서울 지역을 통합해 나가고 있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젊은 남자가 공씨를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요즘은 그런 헛소문들이 너무 많아. 전부 과장된 거야. 그냥 군대에 환상이 있는 미친놈들이야. 공씨가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다시 채웁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한 군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몰라. 공씨가 술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나한테 좀 돈을 좀 주면서 주변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더군. 이 난리통에 무슨 컴퓨터. 어쨌든 성균관 대학교 안으로 가면 아직 작동하는 컴퓨터 몇 대가 있다고 말했지. 아마 거기로 갔을 듯한데 별로 신경 쓸 건 없네. 그렇군요. 한잔합시다. 당신은 그들과 몇 잔의 술을 더 나누다가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놈들을 추적할 실마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취기도 싹 가시고 흥분감에 가슴이 뜁니다. 칠경비단 성균관대학교 확인해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무리의 마시가 보이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둥글게 둘러싸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어서오게. 우린 예언을 따르는 자들이네. 이 땅속 깊이 박힌 충무공의 검을 뽑아내는 영웅이 서울을 구원할 거라고 전해내려고 있네. 늙은 남자가 과장된 몸짓을 하며 설명합니다. 남자 뒤에는 깨진 아스팔트 틈에 우산이 박혀 있습니다. 곧 우리 마을에 외적들이 들이닥칠 걸세. 그 전에 오셔야 할 텐데. 야, 이건 도와줘야 되냐? 갑자기 외적들이 온다고? 뭐야 이게? 갑자기 스토리가 산으로 갔는데? 근력, 우산을 뽑는다. 근력이 없구요. 자, 뭐 외적들을 막는 걸 도와줍시다. 당신이 돕겠다고 하자 늙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놈들은 우리가 쌓은 산성 밖에 있는 절에 본거지를 두고 있네. 그 타락한 중들은 우리에게 깃든 충무공의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고 곧 들이닥칠 걸세. 이거 그냥 떠나라고? 근데 뭔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볼 때 뭔가 주는 것 같아. 적들을 현혹시킨다. 적들을 현혹시켜. 당신은 직접 놈들이 살고 있다는 절로 향합니다. 야, 멘탈 올랐어. 가까이 다가가자 머리를 빡빡 민 사람들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당신을 위협합니다. 뭐냐? 누구냥? 저리 가랑! 당신은 그들 앞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손가락이 사라지는 마술을 선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휘동그레지며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니, 그 미친놈들 말 이 사실이었어. 충무공이 살아났다. 마술을 부린다. 그들은 황급히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가져가시고 저희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은 값나가는 것들을 싸그리 챙기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활약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위한 동상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항송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학생, 인상이 참 좋은데 잠깐 시간 있어? 어디선가 처음 본 아줌마가 기척조차 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청난 기운이 느껴져 꼼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창조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니? 당신이 두려움에 떨며 없다고 하자 당신에게 씩 웃더니 단말기를 쥐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만난 걸 행운으로 알거라. 좋은 말씀 듣게 될 거란다. 안 볼래요. 당신이 완강히 거부하자 아줌마의 표정이 얼음장보다 차가워지면서 당신을 붙잡은 손에 더욱 힘을 꽉 줍니다. 감히 창조주의 은혜를 거부해! 이 XX놈이! XX야! 이 XXR! XX! 아줌마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당신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다 못해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듣는다. 멘탈 깨졌다. 당신은 아줌마의 헛소리를 참고 들어주기로 합니다. 아줌마의 현란한 욕과 함께 거의 1시간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당신의 머리가 정말로 폭발할 것처럼 느껴지던 찰나에 아줌마가 욕을 멈추며 붙잡고 있던 당신을 놓아줍니다. 오늘은 이쯤 하도록 하지. 다음에 만날 땐 거부하지 말거라.
당신 아줌마를 또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 돋아하며 황급히 도망칩니다. 꼬마야 어디 가니? 좁은 길로 들어가자 폐허 속에 딱 봐도 나쁜 사람같이 생긴 놈이 앞을 막아섭니다. 비실비실한 체격에 어딘가 맛이 간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젊은 남자입니다. 헌옷 수거하면서 아무거나 주워 입은 듯한 행색이 인상적입니다. 다행히 위협적인 무기나 다른 동료는 없어 보이는군요. 돈을 내지 않으면 여길 지나갈 수가 없어. 뒤질래? 당신이 슬쩍 손짓을 하자 당신의 충직한 리트리버가 이빨을 드러내 으르렁댑니다. 입마개를 안 해놓은 보람이 있군요. 젠장 저 괴물은 뭐야? 알았어 그냥 지나가! 그는 뒷걸음질 치며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좁은 산길을 걸어가던 도중 저 멀리에 들깨떼가 몰려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굶주린 것으로 보입니다. 들깨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 위기상황에 봉착하자 당신에게 내재된 본능적인 신체 잠재 능력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빠르게 바로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 들깨들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숨었습니다. 그치 이건 무조건 올라가야지. 이건 들깨들은 풀숲에 숨었으면 뒤졌죠. 떠난다.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수색하다 트럼프 카드를 한 발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갖고 놀만한 게 생겼군요. 포커를 연습해. 혼자서도 잘 놀아야 재밌게 포커를 쳤습니다. 실력이 조금 는 것 같군요. 먹을 게 다 떨어지면서 주변을 살피던 도중 길가의 수풀에서 특이하게도 생긴 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버린다면 오늘 굶어야 합니다. 다 먹어. 역시 머리와 배가 체력 달았다. 무지개 아픕니다. 호흡도 가빠지는 것 같고 아무튼 죽을 것 같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됩니다. 이번은 안돼요 여러분들. 빨간 색깔 있는 건 보기가 안됩니다. 어두컴컴한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당신 앞을 가로막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흐리멍텅하게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여자는 단검을 꺼내 비쩍 마른 팔로 당신을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까마귀 군주님을 위한 공물을 바쳐라. 여자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돈 있어요. 여자는 당신에게 받은 돈을 대충 옷 어딘가에 쑤셔넣습니다. 까마귀님을 섬겨라. 까마귀 군주님을 섬겨라. 고통을 섬겨라. 여자는 홀린 듯 중얼거리며 나타났던 방향으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저 무서워요. 당신은 길을 걷다가 도로 위에 미군 한 무리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작전 중인지 모두 완전 무장한 상태입니다. 영어가 안되죠? 예. 당신이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차가운 빗방울이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합니다. 맞으면 지나갑니다. 다음 한 버려진 농지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성이 우물 옆에서 끙끙대며 양철 덩어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혹시 기계 좀 만질 줄 아나? 쓰레기 더미 펌프를 찾았는데 배터리 넣어도 작동이 안돼. 한번 보죠. 당신 펌프 기계의 헐거운 부분이 작동을 막고 있는 것을 파악해냈습니다. 당신이 그 부분에 새겨줘이자 펌프가 요란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남자는 기뻐하며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거 아들놈이 놀다가 죽은 건데 보다시피 난 기계치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네라면 용도를 알 것 같고 받아가게. 남자가 당신에게 작은 주사기 모양의 기계와 함께 달러 몇 장을 챙깁니다. 당신은 감사 인사를 하고 뿌듯함을 느끼며 떠납니다. 돈 벌었죠 다시. 나이스. 가파른 언덕을 오르자 성균관대학교 건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건물들은 방어와 경계를 위해 여러 차례 개조와 보수를 거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정지. 언덕이 끝날 무렵에 슬레이트로 만든 경비초소 같은 것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두세 명이 당신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로?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중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남학생이 처음 보이는 파이프처럼 생긴 조잡한 무기를 겨눕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심부름 센터라도 되는 줄 알아? 옆에서 경계하던 여학생이 코숨치며 말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데? 시간 낭비하게 하지마. 남학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장교 하나랑 군인 둘. 군인들 맞아. 남학생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소문이 빠른가 보군. 그놈들 무턱대고 교내에 있는 컴퓨터를 쓰게 해달라고 떼를 쓰길래 우리가 위협 사격을 하니까 도망쳤어. 남학생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잇습니다. 장고 같은 놈 복장을 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 나이가 많이 보이진 않았어. 나보다 조금 많은 정도. 당신은 그 말을 듣고 남학생의 얼굴을 살피지만 유난히 늙어 보이는 탓에 몇 살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대 중반은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더 늙어 보이는 군인 둘이 대령님 하면서 꼬박꼬박 존대하더라고. 그놈은 훈장 같은 것도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데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닐까 싶어. 대령이면 무지 높은 계급 아닌가? 아니 애초에 그런 게 남아있을 리도 없고.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아? 우리가 놈들을 내쫓은 다음날 학교의 옥상에 있는 경계지기지에서 처음 보는 군용 트럭 세대가 관측됐어. 우리도 처음 보는 일이라 놀라서 정찰대를 보냈는데 서대문 쪽으로 일제히 이동했다 하더라고. 어떤 터널을 통과해서 가던데 경비를 서는 군인들이 있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고 돌아왔다 하더군. 어떻게 된 걸까? 정말 군대가 부활한 걸까? 내가 확인해볼게.
그래주겠어? 마침 동숙이 형이 좋아하겠고 출발 전에 학생회실에 들렀다가 우리는 사람이 늘 모자라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 남학생이 당신에게 따라오는 듯한 손짓을 보냅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하자 학교의 건물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깨지고 가라앉은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 건물들은 아직 전쟁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활기참 대신 활량함 대신 을씨년스러움만 캠퍼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난 진범이라고 해. 진범? 진범이라고 해. 학생회에선 경비를 국장을 맡고 있지. 학교에 총을 가진 사람이 나랑 동숙이 형밖에 없거든. 진범은 당신을 법학관이라는 간판에 걸린 검은색 건물을 향해 안내하며 이야기합니다. 동숙이 형은 학생회장이야. 4년 전 도적단의 공격 때문에 학생회의 대부분 죽는 난리통 속에서 학교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이끌었지. 그 형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법학관 내부에서는 세련된 대로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학생회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그래, 우리는 모든 걸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지. 동숙이 당신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건 고맙지만 사실 외지인과 웬만하면 철저히 엮이지 않도록 하는 편이거든. 진범이 동숙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학생회실을 나가자 동숙은 당신을 웃는 얼굴로 바라봅니다. 찡긋.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자기적인 느낌이 듭니다. 보다시피 학생회는 새 서울의 희망이다. 비록 지금은 사람 수도 크게 줄고 상황도 그리 좋진 않지만 말이지. 무슨 일이 있었지? 성균관대는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다. 수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공격이란 게 느껴질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지. 나이 많은 어른들과 쓸모있는 인재들은 거의 다 죽거나 잡혀갔어. 동숙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갑니다. 학생회는 공동체라고 할 만한 이름도 이유지 못할 만큼 약해져 주변에 온갖 잡다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이끌었다. 옛 성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물론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아. 성균관대에 바짝 붙어있는 중국인 공동체는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들이고 돈만 된다면 뭐든 하는 마님의 장사치 세력들, 그리고 최근 폐허를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인 실경비단까지. 그때 진범이 안경 쓴 빼빼 마른 남자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회장님, 최우수를 데려왔습니다. 애들도 다 모였고요. 투표를 시작할까요? 네, 이제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네. 좋아, 여러분들 이거 기계도는 여러분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버텨보게 됐습니다. 상처의 감면 부위를 중심으로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이 몸 전체를 울립니다. 이건 도와줘야겠네요. 예. 아하. 아주 좋아. 여자가 씩 웃습니다. 혹시 좋은 계획 있니? 내가 직접 들어가지! 당신은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노래방 입구 계단을 상금상금 내려갔습니다. 자, 제가 도왔습니다. 예. 책을 하나 읽고 갈게요 여러분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좋아, 철학이 늘어났고요.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복권을 안 사도 되고요. 안 사도 됩니다. 아,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개쳐 맞아요. 이거 안 보면 죽습니다. 아, 씨! 미쳤나 진짜. 뭐야? 아니, 아까 아줌마 이거 보여주려 했던 거야. 미쳤어요 진짜. 광고를 왜 보여줘, 미친. 자, 떠난다. 에. 당신은 길을 걷다가 배낭 속에서 뭔가를 진동한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여겨 배낭을 뒤져보니 생전 처음 본 듯한 폴더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전화를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조수, 나 기계제 도사 일세. 자네 가방에 위치 추적기랑 전화기를 넣어두길 잘했군. 자네가 있는 곳 근처 내 조수가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야. 한번 들러주겠나? 사례는 그 친구가 할 걸세. 그래, 대머리 자식아. 당신이 기계도사가 설명한 대로 안녕, 난 기계도사가 보내서 왔어. 그게 뭔데? 흥미롭네? 해야지 뭐. 이거 십자가 모양인데? 잠깐만, 우리 부모님의 근데 그게 왜?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 어디서 났어? 얼마 전에 내 방에 누가 침입한 적이 있는데 없어진 건 따로 없고 내 책상 위에 이게 놓여있었어. 코딩의 신이 직접 내려준 선물이라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내 거니? 안에 있는 내용은 암호화돼 있길래 혹시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백업해뒀어. 백승민은 무척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USB였구나. 해독할 수 있겠어? 그래, 해보자. 가봅시다. 당신은 터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러자 경계를 서던 군인들이 즉시 소총으로 당신을 겨눕니다. 정지! 돌아가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 맨 앞에선 얼굴을 검게 먹칠한 군인이 외칩니다. 다가간다.
보통 살려주지 않냐? 내 캐릭터 이렇게 생겼었네. 자, 여러분들, 네, 금주에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 집에서 수님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몰입을 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글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뭐 그림은 몇 개 없고, 그래서 상황 몰입이 잘 되긴 했지만 너무 길지 않았나. 예, 이거 혼자서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인정. 솔직히 재밌기는 해. 솔직히 재밌기는 한데 너무 길어. 예? 아, 처음부터 다 읽는 걸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어. 예. 재밌긴 한데 너무 길어서 문제야. 예, 사실 일부러 뒤졌고요. 예, 이제 내가 또 엔딩까지 다 봐버리면 여러분들이 해볼 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실시간 급상승 모바일 게임을 찾아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